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정말 광채가 나요. 너무 좋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얘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안녕하세요. 이재숙입니다. 오늘부터 완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 어떤 공부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습득을 해서 완벽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학습은 100%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한 후 100%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4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예습 단계, 두 번째는 수업, 그 다음엔 복습, 그 다음엔 테스팅, 시험,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요. 대체로 모든 학습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습 단계, 그 다음에 수업, 복습, 출력 단계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시중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국어를 잘하는 법, 수학을 잘하는 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도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학습적인 습관으로 이끌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정보들을 또 활용을 하고, 또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 효과를 완전 학습에 가깝도록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전 학습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꼭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보를 접할 때 보면 물론 이제 보고 듣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활자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라는 거를 하게 되죠. 활자는 이제 글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의미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을 이렇게 글자, 활자로 해서 한 것이 이제 교재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그 기본 단위가 뭐죠? 단어입니다. 단어는 독립해서 쓸 수 있는 말이죠. 엄마, 그래도 엄마로서의 어떤 생각, 의미,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죠. 물, 다 떠오릅니다. 이것을 단어라고 하고요. 이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이루죠. 문장은 생각과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뭘로 해요? 마침표로 합니다. 물론 이제 물음표, 느낌표, 말다운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마침표로 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완결되게 이렇게 표현한 것들, 이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글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죠? 글을 들여쓰기를 합니다. 요 들여쓰기 하는 요 한 단위를 뭐라 그러냐면은 문단이라고 하죠. 문단. 보통 단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글과 이제 글의 내용과 형식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나눈 단위를 단락이라고 합니다. 문단은, 이 한 문단은 보통 표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처럼 들여쓰기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아주 정보가 하나 있죠. 한 문단에는 키워드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핵심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키워드, 핵심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단락, 문단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단어하고 이 문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훈련을 시켜도 저는 공부의 90%는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독서예요, 독서. 그래서 엄마들이 늘 독서를 얘기를 많이 하죠.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를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독서를 많이 안 한다고 해서 공부를 또 못한다는 것도 또 아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가르쳐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어휘가 풍부한 애들은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독서가 참 중요하다. 독서를 하면서 이렇게 책도 중요한데, 저는 일반적인 어떤 사회에 대한 이런 용어들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중에 이렇게 요즘은 정말 출판이 잘 돼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잡지 뭐 이런 게 전문 잡지도 있죠. 저도 아이들에게 이거를 정기적으로 일반적인
세상살이를 알 수 있는 어린이 잡지 하나, 그리고 전문적으로 과학을 다루는 그런 잡지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정기 구독을 해줬거든요. 수년간 그 정기 구독 해주니까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이렇게 서가에 꽂아놨는데, 막내가 그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리고 고등학생이 돼서도 그걸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읽더라고요. 되게 재밌어 하면서. 그래서 이런 작업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도 읽히지만 이런 정기적인 간행물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어하고 이제 문장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습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대화도 많이 하고 아이와의 대화를 많이 하면 어때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책을 읽을 때 한 문단에서 하나의 핵심어를 골라내는 연습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중요한 말이 뭐인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그거를 다이아몬드라고 해. 넌 지금 다이아몬드를 찾는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찾게 해주시고, 이게 정말 다이아몬드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키워드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키워드를 뺀 나머지는 뭐예요? 네, 이 키워드, 이 핵심어를 설명하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른 것이 정말 키워드인지 핵심어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나머지 글들이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를 뒷받침하거나 설명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글이면 이것이 제대로 된 핵심어를 골랐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들하고 연습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쉬운 문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의외로 아이들이 그 핵심어를 고르는 작업을 못해요. 예. 그래서 이 핵심어만 고르는 연습을 시켜도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공부를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정말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이제 모였었어요. 한 복지관에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애들이 한 20명 모였는데, 공부를 하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단, 그다음에 단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연습을 좀 시켜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긴 걸 하나 딱 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문단과 단어,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문장을 찾는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읽지는 않아요. 근데 문장을 막 이렇게 찾아요. 뭐 68개요, 125개 막 문장을 이제 찾는 연습을 한 다음에 문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문단이 총 몇 문단인지 골라봐봐,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문단을 하고 찾고, 그리고 그 문단에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제 키워드를 찾지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정말 키워드인지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키워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법을 했어요. 이 훈련만 몇 차례 시켰더니 애들이 책 읽기를 너무 재밌어 하고요. 쉬워해요. 그리고 이런 거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키워드만 모이면 뭐예요? 요약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단체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 하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뭔지, 문장이 뭔지, 그리고 이 단락, 한 문단이 어떤 의미인지,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훈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좀 꽤 됐어요. 한 몇 년 됐는데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예요. 중학교 1학년인 여자아이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초등학교 때는 뭐 90점도 맞고 80점도 맞았대요. 과외 선생님이 있어서 90점, 80점을 맞았는데 중학교를 갔더니 20점, 30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 정말 초등학교 때 90점 맞았니? 그렇대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20점, 30점, 잘 맞으면 50점 막 이래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애를, 이런 상태가 있는데 90점, 80점까지 맞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전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연습을 이렇게 문제만 푸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고 시험 볼 때는 비슷한 문제 이렇게 대충 감 잡아서 풀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험을 많이 안 보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얘랑 이제 공부를 하는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사회 과목이에요. 사회 과목에 이제 이렇게 책을 보면 왼쪽 페이지에
제목이 나와 있고요. 이제 그림이 큰 게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5분의 2 정도 하단에는 어떤 설명, 보조 설명 같은 작은 글씨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글이 전개가 돼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 나일강이 범람하여 제방을 쌓았다 이런 이제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읽어봐 그랬어요. 한 페이지 다 읽었대요. 다 읽었어? 그러니까 읽었대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왜?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 그러니까 또 읽어요. 다 읽었어?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럼 얘기를 해봐. 얘는 정말 읽기만 한 거예요. 글자만 읽은 거예요. 내용은 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나일강이 뭔지 알아? 몰라요. 그래? 그러면 범람이 뭔지 알아? 몰라요. 그럼 제방은 몰라요. 예, 제가 전에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개념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 그 말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예, 그림이 그려지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사람마다 이미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어떤 모습이 떠오르고 말로 표현할 수 있죠. 물, 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떠오르고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일강, 그럼 떠올라야 돼요. 제방, 떠올라야 되니까 아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 말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옆에 앉아갖고 이제 사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전을 찾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문장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4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40분이 지나서 울어요. 이렇게 앉아서. 왜 울어? 그랬더니 이거 읽는 40분이 걸리는데 이 책을 다 언제 봐요? 이 책을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걱정하지 마. 네가 오늘 공부한 게 다음에 또 나와. 그럼 그걸 안 찾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부를 내가 안다는 게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한 달간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이제 매일 했어요. 매일 하고 나니까 이제 중간고사가 왔어요. 중간고사가 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얘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얘가 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정말 광채가 나요. 너무 좋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얘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저가요 사회를요 84점 맞았어요. 그 전에 20점 30점 맞은 건 어때요? 아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찍은 거, 자기가 찍은 거서 운 좋게 맞은 것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정말 자기가 알고 맞춘 거예요. 그게 84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84점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나머지도 이렇게 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지. 그랬더니 빨리 국어도 하고 사회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얼른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재미를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 공부가 재미없다고 하는 건 어떤 한 시점을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점, 내가 안다는 즐거움, 그리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전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는 먼저 단어를 많이 익히자. 독서와 그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아이들을 위한 잡지, 전문 잡지, 뭐 일상 잡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단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리고 대화를 좀 많이 해서 아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감을 잡고 단어를 쓰고 새로운 단어를 익힐 수 있는 이런 연습을 시켰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단락. 문단을 구별하고 한 문단에는 한 개의 키워드가 있으니 그 키워드를 찾자. 나머지는 이 키워드를 뒷받침하는 거다라는 훈련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네, 이 두 가지만 충분하면 저는 공부 90%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거 단어, 그다음에 단락 구분, 그리고 거기서 키워드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아이들과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